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주점, 왜 2026년이 러시아에게 최악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막강하던 러시아의 무기고가 왜 텅 비어가고 있는지, 심지어 박물관에 있어야 할 2차 세계대전 탱크까지 꺼내 쓰는 현실을 좀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는 이건 쇠붙이보다 더 신박한 문제죠. 러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이 끔찍한 인구 재앙의 실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쟁을 뒷받침하는 돈, 러시아의 금고가 어떻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경제적 한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무기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군사력, 그야말로 어마어마해 보였는데요. 그랬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수만 대의 탱크를 앞세운 모습은 그야말로 강철의 파도 같았죠. 저걸 과연 어떻게 막을까?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전쟁의 가장 큰 반전 중 하나입니다. 그 많았던 무기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군사 전문 분석 사이트죠. 오릭스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오릭스는 사진이나 영상처럼 시각적으로 파괴된 게 명확히 확인된 장비만 집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아, 눈으로 확인된 것만 센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집계한 것도 2025년 10월까지 러시아가 잃은 군사 장비가 무려 23,400개가 넘습니다. 네, 그중에서 전차만 해도 4,210대에 달하고요. 잠깐만요. 4,210대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유럽의 군사 강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주력 전차를 전부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세상에, 그 세 나라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뢰 붕괴죠. 전쟁 초기에 동원했던 T-70T, T-80, T-90 같은 현대식 주력 전차 3,000대 이상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온 힘을 다 짜내도 연간 최신 전차 생산 능력은 고작 400대 수준에 불과해요. 매년 수천 대씩 잃는데 새로 만드는 건 고작 수백 대뿐이다.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우고 있는 건가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 묵은 장비들을 꺼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1960년대에 개발된 T-70T 구형 전차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유물인 T-34 전차가 전선에 나타난 겁니다. T-34요? 아니,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상대하던 바로 그 탱크 말입니까? 그건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 아닌가요? 영화에나 나오는 걸 실제로 전장에 투입했다니 이거 농담처럼 들리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 군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열병식에서나 굴리던 탱크를 실전에 보내야 할 만큼 다급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탱크가 이 정도라는 건 다른 분야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탱크를 움직이려면 포병이 지원해줘야 하는데 포병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보내주신 로이터 통신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탄의 거의 100%를 북한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를요? 네,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던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에 목숨줄을 막히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제공한 포탄의 약 절반이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절반이 불량품이라니요? 대부분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생산된 낡은 포탄이라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고요. 심지어 포신 내부에서 폭발해서 우리 군인들을 죽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러시아 기술의 자존심이라던 방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던 S-300, S-400 방공 시스템이 무려 340기나 파괴되었어요.
손실이 너무 막심하니까 나토 국가들에 둘러싸인 가장 취약한 영토죠. 칼리닝그라드에 배치했던 방공 시스템까지 빼내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기 집 대문은 열어두고 남의 집 담벼락에 돌 던지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군사력 균형의 최고 권위 기관으로 인정받아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S라고 하죠. 여기서 2025년 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나요? 현재와 같은 손실률이라면 러시아는 2026년 초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공세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주력 전차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권위기관이 러시아의 공격 능력에 사실상 유효기간을 선언한 셈이군요. 2026년이면 더는 대규모 공격을 할 탱크조차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예측,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두 번째 핵심, 즉 사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쇠붙이야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무기가 녹쓰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바로 사람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2025년 10월 중순까지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만 해도 최소 19만 명에서 최대 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100만 명. 숫자가 정말 끔찍한데 이 피해가 러시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면 과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과거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때 발생한 소련군 사망자가 약 1만 5천 명이었어요. 10년에 1만 5천 명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불과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보다 10배에서 20배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소련을 무너뜨린 충격의 20배가 지금 러시아 사회를 덮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단순히 전사자 숫자 너머의 더 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바로 인구학적 재앙 말입니다. 맞습니다. 전쟁 전부터 러시아는 심각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1.8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한 세대의 젊은 남성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군인 100만 명이 아니라 러시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버지이자 노동자이자 납세자 100만 명이 사라졌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인구학적 구멍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두뇌 유출입니다. 전쟁 이후 약 1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 대부분이 엔지니어, 의사, 과학자 같은 고급 두뇌들이라는 점이죠. 싸울 사람도 일할 사람도 또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도 모두 사라지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상황이 이 정도면 병력은 어떻게 충원하고 있나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교도소를 비워가며 죄수들을 용병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 범죄자들에게 6개월만 복무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전장으로 내몰고 있죠. 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군대는 낡은 무기로 치우고 병력은 범죄자들로 치우고 정말 위태로워 보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금고 사정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고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했던 석유와 가스 수출이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2025년 6월에요.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관련 예산 수입이 바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7%나 급감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서 몰래 팔고는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꼼수를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러시아가 절박하다는 걸 아는 중국과 인도가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시장 가격보다 30%에서 40%까지 후려찐 헐값에 기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팔기는 파는데 제값을 전혀 받지 못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있는 거군요. 주 수입원은 반토막 나고 두 번째 수입원이었던 무기 수출은 자국에 쓰기도 바쁘니 사실상 증발해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무려 92%나 폭락했습니다.
수입은 줄고 전쟁 비용은 계속 늘어날 테니 재정 압박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정부가 경제적 자해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국민과 기업들의 주머니를 터는 겁니다. 세금을 올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5년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상했고 2026년은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그렇게 쥐어짠 돈은 전부 군비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2025년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은 러시아 GDP의 8%를 넘어섰고 전체 연방 예산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냉전 시대 소련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좀 이상한 점을 봤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쥐어짜고 있는데 왜 2026년 국방 예산 계획은 오히려 2025년보다 소폭 줄어드는 거죠? 전쟁이 한창인데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 경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인 거죠. 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 한창 전쟁 중에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2026년의 러시아는 무기도 사람도 돈도 없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군요.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린 푸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절박함은 이미 여러 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장거리 공격을 늘리거나 북한처럼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전략들은 전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러시아의 든든한 뒷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상이 다릅니다. 중국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득을 챙기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고 서방의 견제를 분산시키는 방패막이 정도로요. 만약 이 전쟁이 중국의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든 지원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 앞에 놓인 선택지는 정말 몇 개 없겠네요. 결국 2026년 푸틴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일 겁니다. 첫째, 군사작전을 대폭 축소하고 사실상의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 둘째, 국내의 엄청난 반발을 감수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버티다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강한 러시아를 내세워온 푸틴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지겠군요. 2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해온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크렘린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푸틴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러시아를 침몰시키는 부채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급격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군사적, 경제적 변곡점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2026년이 러시아에게 왜 결정적인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들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무기, 사람, 돈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폭풍에 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내부 붕괴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만약 핵무기를 가진 거대한 나라가 정말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거대한 힘의 공백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어쩌면 그 혼란 자체가 우리가 지금의 전쟁보다 더 대비해야 할 새로운 위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쟁이나 시사, 정치 문제에 관심 많은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전쟁 시사를 구독하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